경찰관들의 테이저건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. 이제 한 발에 두 발 나가는 걸로, 두 발 나가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?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. 테이저 7이라고 하는 건 한 발만 쏠 수 있는 구형 테이저건이 2연발. 그래서 이제 포인터 두 개, 탁탁. 그러니까 상하부로 발사되는 전극진 두 개, 탄착장판, 레이저 포인터 두 개.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5년간 테이저건 소지 훈련 현황을 보면은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이제 한 그 통계에 의하면 카트리지 구입 예산이 16억, 22억, 54억, 59억, 91억 굉장히 많이 들었죠. 사용 카트리지는 뭐 7,000개에서 6만 개까지, 훈련 대상도 거의 6만 명 정도, 6만 5천까지. 훈련 시간이 연 1발, 연 2발, 연 3발. 이게 웃기죠?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 뭡니까? 미국 경찰들 보면은 딱 총총 그 밑에 사격장 가서 팡팡팡 지 마음대로 쏘고 싶은 대로 막 팡팡팡 쏘고,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익숙해질 정도로 해야지 훈련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. 근데 연 두 발, 연 세 발, 이게 훈련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이 전기 테이저건이 잘못 사용되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아니면 뭐 범죄자한테 쏴도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뭔가 잘못 쏴갖고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는,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경찰관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일반 시민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고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, 딸랑 2024년 연 세 발 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발 쏘는 게 아깝죠. 왜냐하면 한 발 쏘는데 몇만 원이니까. 그러면은 이게 그 몇만 원이 아까워서 세 발밖에 안 쏘면은 결국 정작 현장 경찰들은 이거를 쏴야 될 때 겁이 나서 못 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주저주저 하다가 오발사고 나고, 그리고 정작 이 테이저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카트리지가 위에 있느냐도 모르고 이게 뭐야 땅하다가 오발사고 나고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.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. 2022년에 훈련 대상 인원이 66,782명인데 이들이 연 두 발 실시 사격을 해야 돼요. 근데 문제는 그럼 66,000에서 2 곱하면 11만 6천, 그러니까 12만 6천이 돼야 되잖아요. 실제로 연 두 발씩 쐈다고 하면. 그런데 실제로 11만 6천 개밖에 카트리지가 사용 안 돼. 그러니까 사실은 훈련을 해야 될 대상 중에 일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걸 약간 우리가 이제 군대에 소비 사격이라고 해서 그 고참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저기 위에 올라갈수록 병장쯤 되면 무섭다고 아니면 위험하다고 사격장 안 가고 그러니까 최소한만 쓰고 안 사. 그럼 나머지는 산이 남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소비를 해야 되니까 쫄다거나 아니면 일병쯤 이런 애들이 알아서 당당당 그냥 막 소비 사격한.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상당수가 훈련을 안 했다.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왜 훈련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경찰청이 확인하고 있나? 확인 안 해. 그러면 정작 쏴야 될 때 겁나서 쏘지 못하고 이런. 결국은 경찰관 한 명이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최소 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뭘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니 딸랑 두 발 쏘고 그것도 두 발, 또 실제로는 근무 시간이 아닌 별도의 어떤 비번일 때 가서 차라리 쉬지. 그러니까 정확히 경찰청에서는 이게 사실 웃긴 건 연 2발 훈련이라는 게 훈련입니까? 사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훈련이라는 건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10발이나 20발은 쏴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훈련이라 비지고 되는 건데 연 2발이라는 게 뭐죠? 한 번 쏘고
한 번 쓰고 그러면 이게 감각이 옵니까? 그게 되게 이상한. 근데 실제로 그 권총,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이제 형사과에 있었으니 한 달에 이제 뭐 100발, 30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그것도 사실은 모자라요. 그거 가지고 총 익숙해지도 않고 그냥 안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달러, 테이저건 훈련, 연 2발, 연 4발? 그 사실은 거꾸로 생각,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? 안 하고 말지. 차라리 그러면 열 몇 발씩 시간을 딱 정해서 그것도 교육훈련 시간이라고 유급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고 그걸 찍어서 그 동영상 찍어서 보고하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정작 실제로 오발 사고도 많이 나고 조작 미스도 많이 나고 실제로 이제 명중률도 별로 낮고 이게 다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. 훈련하려면 제대로 해야지. 최소한 열 몇 발씩 쏘게끔 하고 시간 정해서 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열 몇 발씩. 그러면은 이 예산이 한 3배 들어가겠죠? 아니 근데 그걸 잘못해갖고 범인 못 잡고 아니면 경찰관 다치고 사람 죽고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? 그걸로 물어주는 돈이 사실 별로 안 되나? 이게 참 한심한 겁니다. 그러니까 또 이제 국회의원 욕을 하면 그렇겠지만 이런 거죠. 정춘생 의원이 좋은 어떤 뭐 아이템을 가져서 이게 폭로는 했지만 정작 경찰관 테이저건 최소 훈련 시간 못 채웠다라고 하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한 거죠. 왜 그런지도 모르고 대안도 지시 못한 거죠. 이게 실제로 뭐가 뭔지 뭐가 실제로 핵심인지 즉 실사훈련을 필수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아니 연 두 발인 게 의미가 있느냐. 실제로 하려면 많이 하거나 정작 이렇게 딱 정해서 하거나 익숙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잘 모르는 거죠. 이 상황을. 그러면 적어도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그게 물어볼 생각도 없나? 참 이게. 그래서 사실은 테이저건 오발 사고 나고 쐈는데 안 들어가고 쐈는데 제압이 안 되고 이게 되게 당연한 겁니다. 한심한 거죠. 웃기는 거고. 자, 어,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. 법제사업위원회 광주 광산인데 이 사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이겁니다. 제가 뭐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저 고소를 했어. 근데 검찰이 수사해보고 기소를 안 해줘. 그럼 나는 너 그 검사 못 믿겠어? 그러니까 재정신청권이 있어요. 그런데 고발 같은 경우는 없죠. 왜냐면 당사자가 아니니까. 고소를 한 당사자가 아니니까. 그래서 고발인한테도 제3자인 고발인. 이게 뭐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처럼 재정신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 박균택 의원의 의도는 분명히 알겠어요.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런 거죠. 지금 영부인이 그 뭐 주가 조작 관련된 걸 했는데 그 의심이 나는데 이게 불기소 처분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.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고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. 주가 조작 사건은 흔히 말하는 고발 사건이라서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것보다는 저처럼 시민공소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수사적인 형태의 어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풀어버릴 수 있는 어떤 제3의 어떤 기소위원회 같은 형태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. 박균택 의원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.
제3자 고발이나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미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걸 같이 다 포괄하는 시민기소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전문가 기소위원회 같은 형태. 그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그거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시민수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이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견제도 할 수 있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. 박균택 의원은 검사 출신일 겁니다. 검사 출신이니까 이제 검찰 중심으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대신 검사 역할을 하는 누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글쎄요. 하여튼 뭐 이런 법도 필요합니다. 사실은. 이 지금 전북경찰 익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. 그 개울이나 이런 데나 저기 산 같은 데 있잖아요. 이런 데 제방 같은 하천 부지에 그 트럭이 그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보통 누가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됐구나. 아니면 누가 갖다 버렸구나.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. 그러다가 이제 뭐 떠밀려 갔을 수도 있고. 근데 왜 그런 생각 못 했을까요? 그 트럭 안에 혹시 사고가 나서 거기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 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즉 하천 부지에 방치된 트럭 안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어요. 그런데 문제는 2개월 전에 이미 경찰한테 신고가 돼서 그 경찰이 트럭을 확인을 했어요. 두 명이 출동해 갖고 확인을 했어요. 방치 트럭이 있습니다. 또 거기 제방 하천 부지에 1톤 트럭이 뒤집어져 있네요. 차적 조회하니까 60대 남성 소유인데 연락이 안 닿았어요. 그러니까 뭐 익산시에 차적 조회가 되니까 여기 그러면 시청이 견인하겠습니다 하고 견인했지만 실제로는 견인 안 하고 있었던 거죠. 한참 뒤에. 근데 문제는 지나가던 시민이 며칠 전에 뭐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하여튼 봤나 봐요.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은 이럴 수 있죠. 그 사고 2개월 전에는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거기에 꽉 끼어 있는 상태여서 시체를 못 발견했을 수도 있죠. 근데 이게 부패가 되고 그러니까 몸이 줄어들고 이게 쭈그러드니까 이게 툭 빠져갖고 시체가 툭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백골화 됐을 수도 있죠. 그거를 시민이 발견, 시체 이거 했을 수도 있죠. 그런데 그럼 그때 경찰은 출동했던 왜 꼼꼼하게 보지 않았을까? 근데 당시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해요. 너무 비가 많이 나서 무릎이 빠질 정도라서 우비를 꼭 입고 현장에 들어가 수색했지만 못했다. 이게 진짜일까요? 거짓말일까요? 왜냐?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트럭이 뭐 엄청나게 넓은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트럭이라고 하는 게 운전석 조수석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게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. 그러니까 사실 추정하건대 이런 거죠. 비도 많이 오고 쉬고 왔는데 대충 보니까 누가 이렇게 버리고 간 것 같다. 라고 해서 그냥 왔다. 이러면 진짜 징계를 받아야죠.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진짜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징계가 들어갈까요? 조사가?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? 안 할걸요. 근데 문제는 그 차에 불에 타는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상하잖아요. 아니 그럼 그때는 불에 타는 적이 더 있었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서 출동한 두 놈은 뭐 한 거냐 이 말이에요. 이렇게 허술하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. 그러니까 수사가 힘들어갖고 못한다고 뭐 그럴 수 있어. 뭐 능력이 안 되니까. 근데 이거는 가서도 제대로 보지도 않는 건 이거는 일하기 싫은 건가요?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. 에이 그렇습니다. 엊그제 이제 그 과천에서 벌어졌던 기억나시죠? 그
아니야, 과천이 부천에서 호텔 화재 사건. 이런 어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그 화재나 이런 것들 보면요. 분명히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, 분명히 소방관들이 화재 응? 안전조사를 다 했어. 이게 또 안전하다고 다 돼 있어. 아니, 그런데 실제로 불이 나갖고 사람 죽고 그러는 거 보면은 방화문 열려 있었어. 여기 흔히 말하는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해. 해도 늦어. 스프링클러는 엉망이야.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얘들과 소방서의 소방 화재 그 한 얘들이 한 거예요, 안 한 거예요? 그럼 걔네들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? 되게 웃기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거죠. 그러면은 얘들이 어떤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한 거를 그러면 공개를 하자. 홈페이지에. 그러면은 이게 공개가 되니까 얘가 이걸 했는데, 지금 이거 여기 문제, 그럼 이 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여러분 순진한 생각이십니다. 경향신문의 단독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절반 이상 화재 안전조사 결과 미공개.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국에 있는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에서 16개는 소방본부나 산하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점검을 하잖아요. 건물에 대해서. 안 하는 거예요.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용해인 기동소다 의원이 소방청으로 받은 화재 안전 조사 공개하는 용해인이니까 이거는 똑똑해요. 이런 거는 잘 지적해요.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. 아니, 분명히 화재 안전 검사를 건물이 다 했어요. 근데 형식적으로도 다 하잖아요. 근데 이 형식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소방관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. 이게 엉망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면 갑돌이라는 애가 소방관 갑돌이라는 애가 부천의 A 호텔에 가서 내가 몇 월 며칠 소방 점검을 했습니다라고 다 그걸 이렇게 하고 다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생각했어요. 기록 다 남아요. 근데 거기서 불이 나서 사람 죽었어. 그럼 얘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. 물론 당연히 그 원인이 있는 사람도 책임 당연히 묻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소방 검사를 잘못하거나 엉망으로 한 그런 느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했다고 했는데 공개를 안 해요. 그러면 10%밖에 공개를 안 한 거예요. 남은 90%는 공개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한 겁니까? 안 한 겁니까? 그러니까 안 하고도 했다고 해도 이건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. 이렇게 개판이니까, 응? 화재 안전조사라는 건요, 소방당국이 건물 등의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 관리되어 있는지, 화재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. 이건 당연히 그 법률에 화재 예방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당연히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소방청이 이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판이죠. 그냥 엉망입니다. 그러니까 부천에서 저기 불이 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소방검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 정작 이렇게 안 하니까 뭐가 됩니까? 실제로 거기 불 끄러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소방서에는 그 관할에 있는 건물의 구조라든가 문제점을 대충 알고 있는 애들이 있죠. 그럼 거기서 불났습니까? 그럼 어디가 위험한데? 그럼 금방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안 하니고 제대로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 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고생하고 개고생하고 불 끄다가 죽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 철저하게 됐는가,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는가, 돈 쳐먹고 화재 이 검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 사실 거기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. 용해인 의원도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죠. 지금처럼 화재 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이 낮으면은 설치 상황을 모른 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실제로는 얘네들이 소방관 애들이 안 했을 수 있는 겁니다. 엉망으로 했을 수도 있는.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공개 안 할 수도 있어요. 용해인도
그거를 왜 말을 못하죠? 해야죠. 당당하게. 황당하죠. 자, 검찰에서 예전에 그거 있었죠. 그 전자정보 저장. 그러니까 통째로 저장하는 거. 그러니까 영장에 나온 것만 저장하지 않고 통째로 이걸 구워갖고 저장하는 게 위법이다라고 계속 지적하고 사법부 판사들도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꼼수 쓰는 겁니다. 그래? 그럼 얘기를 만들지 뭐. 통째 보관하는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근거 만들지 뭐. 오히려 거꾸로 그걸 위법하니까 그 전자정보를 저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이걸 만들지 뭐 라고. 얘들도 참 검찰 애들도 참 앞뒤가 없어요. 얘기를 개정했어요. 이겁니다.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보관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정작 이 보관하는 거의 관리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.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잖아요. 니네들이 영장에도 없는 거를 포렌식해서 보관하는 것을 그걸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. 그러니까 대검찰청은 아니 우리를 믿어. 우리의 이 디네대는 그 접근하는 거에 다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 못해. 우리를 믿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디넷에 접근하는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. 그 검사들의 꼼수입니다. 대검찰. 이렇게까지 하기 싫은 거죠, 사실은. 전자정보를 어쨌든 다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. 영장주의 위반이든 지랄이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정확히 좋아. 니네들이 디지털 증거를 어쩔 수 없이 다 갖고 싶어 해.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한 거를 외부로 공개하든가 아니면 관리위원을 외부인, 공정한 객관적인 외부인에서 하든 아니면 판사들한테 맡기든 뭐든. 근데 그건 하기 싫은 거죠. 참 그렇게 말 안 듣죠. 그렇죠? 검사들.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는 여러분의 핸드폰이 통째로 딱 내가 거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저기 그 대검찰청의 서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언제 얘네들이 그걸 꺼내갖고 쓰고 한 다음에 별건 수사한 다음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게요? 지네들이 관리하는데 안 그렇습니까? 아니 검사가 관리하고 검사가 하는데 이런 눈 가리고 와움 때문에 그렇게 지적받는데 여전히 그냥 아나무인. 또 어쨌든 법으로 이건 또 바꿔야 되는데 이게 들어 처먹질 않을 테니 뭐 좀 답답합니다. 어쨌든 자 저도 배가 고파갖고 가서 또 쉬어야지 또 내일 아침 또 작업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또 가서 밥 먹어야죠. 여러분들 즐져